기원전 645년 이전 제나라 환공과 관중의 대화록인 관자에는 팔천리지 발조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흔히 제나라에서 발조선이 팔천리 떨어져 있다로 해석되었지만 실제 의미는 영토 직경이 팔천리인 대제국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리를 한나라 시대 1, 2 기준 약 415m로 환산하면 팔천리는 약 3300km, 영정하 오늘날 베이징 텐진 서부에서 동해 연안 발해 해역 북쪽과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광활한 영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민족의 첫뿌리이자 동방문명의 원류로 불리는 고조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5000년 전 동아시아 북쪽 끝자락에서 펼쳐진 광대한 문화의 흐름, 그 중심에 동이라 불리던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교과서에서 고조선을 신화나 군소 국가에 불과하다고 배웠지만 사실 고조선은 은주시대 중국 왕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라나에서 백두산 자락, 나아가 산둥반도까지 문화권을 확장했던 진정한 동방문명의 주역이었죠. 이번 영상에서 고조선을 둘러싼 고대 문헌과 유물을 살펴보고 우리가 몰랐던 진실, 중국 당국의 은폐 시도와 중화권 유물 둔갑까지 깨알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대한 역사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중국 문헌 서경엔 성왕 이동희를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이는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 학자 정연은 이자저야, 이자가 뿌리이다, 즉 이는 곧뿌리다라고 주석했어요. 그러니까 동이는 중국 문명 이전부터 이 땅에 뿌리 내린 토착민, 이 땅의 본류 세력을 가리키던 이름이었던 거죠. 이자저야 이는 뿌리.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동이라는 말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오랑캐, 변방 이민족이라는 선입견이 하나의 한자 해석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기분이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뿌리 중 하나였던 숙신과 고조선의 탄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숙신부터 살펴봐야 해요. 사기 오제본기엔 순제가 북쪽 발식신을 위무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후한 학자 정연은 식신은 곧 숙신이라 주석했죠. 이 시점이 대략 기원전 2000년 무렵 우 임금의 전설 시대와 겹칩니다. 즉 숙신이라는 민족이 전설의 시대부터 이 땅에 뚜렷한 실체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죽석 2년엔 BC 1120년과 BC 1107년에 숙신사신이 주왕조에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외교사절을 주고받는 정식 국가 체제였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기원전 12세기 오늘날 요령성 라나 일대에서 은나라 유민과 숙신이 어우러져 고조선의 전신이 탄생하는 순간을요. 숙신 고조선의 전신 BC 1120년경 주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린 직후 후한서 동의전엔 숙신내하, 숙신사신이 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시사하는 건 숙신이 단지 주변 소국이 아니라 은주왕조와 외교 교섭을 할 만큼 국체를 갖춘 국가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은어 유적 북쪽 라나 대릉하 유역에선 홍산문화라는 청동기 문명이 꼽히기도 했어요. 고조선의 초기 문화적 기반이자 은나라 멸망 후 이주해온 은민과 결합하면서 고조선은 영역과 세력을 더욱 넓혀갔습니다. 은나라의 기술과 숙신의 기반이 만나 고조선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이룩한 셈이죠. BC 1120년경 숙신사절, 반개국격, 우공추지라는 문헌엔 동이 구족을 우이라 했고 우이는 곧 고조선이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우이가 바로 서경, 요전에 나오는 요명희 중 대구이 와량곡, 요 임금이 희중에게 명해 우이를 양곡에 살게 했다 의, 그 우이 맞습니다. 그리고 산동 요령 하북 일대에 낭랑 현토군을 설치한 것도 결국 우이 땅이었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강역이 한반도를 훌쩍 넘어 요동반도 서쪽까지 확장됐음을 알 수 있죠. 관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고조선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45년 이전 제나라 환공과 관중의 대화록인 관자에는 팔천리지 발조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발조선은 초기조선을 의미합니다. 고조선이 처음 역사서에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7세기 초이며 이 무렵에 저술된 관자에 발조선 이제나라와 교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 환공과 관중의 대화록인 팔천리지 발조선이라는 말이 흔히 제나라에서 발조선이 팔천리 떨어져 있다로 해석되었지만 실제 의미는 영토 직경이 팔천리인 대제국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리를 약 415m로 환산하면 팔천리는 약 3300km, 영정하 오늘날 베이징 텐진 서부에서 동해 연안 발해 해역 북쪽과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광활한 영역이었습니다. 산해경은 대흥산과 영정하 일대까지, 여시춘추는 연제 동쪽의 대국, 사기는 발해 연안 넘어 북쪽까지 고조선의 경계를 전합니다. 팔천리지 발조선, 고조선은 단순한 고대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한
대제국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고조선 하면 평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하지만 본래 중심지는 요하 이북인 산둥반도 연안에 가깝게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 상상해보니 꽤 색다르지 않나요? 우리 고조선 문화권에서는 정치 군사 지도자뿐 아니라 중원 문명을 이끈 철학자 사상가들도 등장합니다. 강태공, 여시춘추의 동의지사, 묵자, 명현시족 언행 6편에 묵자는 고죽국 후에, 맹자, 사서석지 속편에 맹자는 추나라 사람, 추나라는 동의국가, 즉 은주 춘추전국 시기의 핵심 사상가들조차 고조선 문화권, 동이족의 전통 속에서 탄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동이 변방 이민족이라는 기존 통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지 않나요? 오히려 동이족이 중원 문명의 뿌리를 이루고 수많은 성현을 배출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동이족 성현 강태공 묵자 맹자, 논어 자한편에 자욕거구이,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을 두고 후대 문헌, 명의고와 주례전경서관은 구이는 곧 기자조선이라고 밝힙니다. 즉 은나라 멸망 후 기자가 다스린 조선 지역을 공자가 이상향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자는 왜 구이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노년의 휴양지가 아니라 도덕정치의 실현을 상징하는 성역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자욕거구이, 공자욕거 기자조선, 끝으로 고조선의 전통이 삼국시대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봅시다. 고구려, 주몽이 기원전 37년 건국, 삼국유사엔 고구려 본래 고죽국 후의 기록, 백제신라, 모두 사만의 후예로 동의의 전통을 계승, 김춘추 신라, 당나라가 그를 우이도행군총관으로 임명, 신라가 고조선 우이 후예로 인정받았다는 증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고조선 삼국시대는 단절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문화 역사 흐름이었던 거죠. 우리가 배워온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제강점기와 조선 후기 소중화 사관 아래 단군 신화는 신화로, 기자조선은 삭제된 채 위만조선부터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입니다. 산둥반도 연안 유적에서 대거 출토된 고조선 양식 비파형 동검, 구멍무늬토기 청동 허리띠 장식 등을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에선 중화권 토착 유물로 등갑시켰습니다. 고조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교류 흔적을 숨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국사교과서에선 여전히 위만조선부터 기술,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순서를 생략, 민족 정체성 약화. 여러분, 진실을 숨기는 자가 역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21세기지만 고조선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은폐와 왜곡의 벽에 가로막혀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료를 직접 들여다보고 유물과 문헌을 바탕으로 다시 쓰는 겁니다. 진짜 고조선사 복원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에요. 잊어져야 이는 뿌리였습니다. 고조선은 오랑캐가 아니라 동방문명의 원류이자 한민족의 첩뿌리였습니다. 잃어버린 뿌리를 되찾아야 우리 역사는 진정한 연속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신과 얼을 되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영상을 통해 고조선의 광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은폐된 진실까지 만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